너무 별게 없는데요. 이게 무슨 요리예요? 식당 안에서 두 사람이 음식을 가지고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언성이 높아지는데요. 대체 왜 두 사람은 음식을 사이에 두고 싸울까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 이야기를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아예요. 현재 저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다양한 나라를 다니며 글을 쓰는 작가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책상 위에 펼쳐진 세계 지도를 보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여행 작가로서 수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이번엔 정말 특별한 걸 찾고 싶었거든요. 고민하다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눈을 감고 찍은 지도는 아시아 대륙을 가리켰고 손가락으로 아시아 대륙을 훑어내리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멈췄죠. 두 나라 모두 매력적이지만 왠지 모르게 한국에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친구들은 하나같이 중국으로 가라고 했어요. 소피아, 중국이 더 크고 볼 것도 많아. 만리장성도 있고 병마용도 있잖아. 라고들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한국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덜 알려진 곳일수록 더 흥미롭잖아요. 특히 한국에 사는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보물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죠. 등산을 좋아하는 저는 한국의 산행이 정말 궁금했어요. 미국의 로키 산맥이나 유럽의 알프스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한국의 풍경은 제 글에 새로운 영감을 줄 것 같았어요. 이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여행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이번 여행에서 얻을 이야기들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설렜죠.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어떤 글을 쓰게 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상상하니 흥분되었어요. 비행기 표를 예매하면서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란 느낌이 들었어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문화와 자연,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우러진 책을 쓰고 싶었거든요. 지금과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았죠. 한국의 산들을 오르며 그곳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문화를 체험하면서 저 자신도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 한국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어요.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과 고궁의 전통적인 아름다움, 부산의 해변과 제주도의 화산 지형까지 정말 다채로운 나라더라고요. 특히 한국의 산악 문화에 대해 읽으면서 더욱 흥미가 생겼어요. 산을 단순히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과 교감하는 장소로 여기는 문화가 멋져 보였거든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곧 이 익숙한 풍경을 뒤로하고 전혀 다른 세상으로 떠나게 될 거야. 언어도 문화도 풍경도 모두 새롭겠지만 그 속에서 어우러진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여행 가방에 마지막으로 넣은 건 작은 한국어 회화책이었어요.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익혀나가려고요.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열쇠니까요. 비록 서툴더라도 현지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어요. 모든 준비를 마쳤고 이제 그저 경험을 받아들일 준비만 하면 되니까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의 공기가 저를 반겼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고 서니 이곳이 정말 특별한 곳이라는 걸 직감했죠. 공항이 이렇게 현대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입국 심사부터 수함을 찾는 과정까지 모든 게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되더라고요. 서울행 버스에 올라타면서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경험했는데 이게 또 저를 놀라게 만들었죠. 버스 안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 정확한 도착시간 예측, 심지어 와이파이까지. 이런 걸 보면서 이래서 한국이 IT 강국이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숙소로 향하는 길에 잠깐 대형 카페에 들렸는데 이곳에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주문부터 결제까지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로봇이 커피를 서빙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나라인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잠시 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풍경이 믿기지 않았죠.
현대적인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고궁의 기와 지붕,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의 능선. 이 모든 것이 한 프레임 안에 들어오는 게 신기하기만 했어요. 노트북을 켜고 오늘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펜을 들자마자 글이 술술 써지더라고요. 한국의 첫인상, 예상을 뛰어넘는 현대화된 모습, 그리고 그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전통과 자연. 이 모든 것이 제 다음 책의 주제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어둑어둑해지는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의 산을 오르기 시작할 텐데 과연 어떤 모습일까? 도시에서 봤던 것처럼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모습을 산에서도 볼 수 있을까? 잠자리에 들며 내일의 일정을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었어요. 서울에서의 첫날이 지나고 드디어 한국의 산을 경험할 시간이 왔어요. 관악산이 서울 근교에 있다는 걸 알고 정말 놀랐죠. 도심에서 지하철로 30분 만에 산에 갈 수 있다니 교통의 편리함도 좋았지만 자연과 도시의 조화로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관악산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랐어요. 등산객들로 북적이는데 특히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많은 게 눈에 띄었죠. 한국의 어르신들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등산복 차림에 장비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산을 오르는 모습이 마치 전문 등산가 같았어요. 이 정도면 나도 쉽게 오를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죠. 미국에서도 가벼운 하이킹은 자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얼마나 큰 오산이었는지 등반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았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숨이 가빠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관악이란 이름에 악자가 들어간 이유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제 주변을 가볍게 지나치는 한국 어르신들이었어요. 숨 한 번 고르지 않고 산을 오르는 모습에 정말 감탄했답니다. 중간중간 쉬어가며 주변을 둘러보니 또 다른 감동이 밀려왔어요. 울창한 숲과 바위, 그리고 멀리 보이는 서울의 전경. 이런 게 바로 한국 산의 매력이구나 싶었죠. 도시와 자연이 이렇게 가까이 공존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등반하는 내내 한국의 등산 문화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등산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 방식이자 문화라는 걸 느꼈거든요. 어르신들부터 젊은이들까지 모두가 산을 사랑하고 즐기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의 그 기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힘들었지만 그만큼 보람찼죠.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제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어요. 내려오는 길에 만난 한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흥미로웠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주 3회 이상 산에 오르신다더라고요. 그 비결을 물어보니 산이 내 친구고 내 의사고 산에 오면 모든 게 다 좋아져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에서 한국인들의 산에 대한 애정과 존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숙소로 돌아와 오늘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글로 담아낼지 고민했어요. 한국의 산, 그리고 그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걸 통해 한국인들의 삶의 방식과 문화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몸은 뻐근했지만 마음은 상쾌했어요. 관악산 등반은 제게 큰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큰 깨달음을 주었죠. 한국의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이고 역사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관악산에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 중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하산하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던 경험인데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발목이 살짝 삐끗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순간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죠. 혼자 여행 중인 외국인으로서 이런 상황은 정말 곤란했거든요. 그때 주변에 있던 한국인 등산객들이 재빨리 다가와 주셨어요. 처음엔 언어가 통하지 않아 당황스러웠지만 그분들의 따뜻한 눈빛, 몸짓이 절 안심시키더라고요. 특히 한 할아버지께서 가방에서 파스와 붕대를 꺼내시는 모습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마치 응급구조대원처럼 능숙하게 제 발목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문득 든 생각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응급처치 물품을 항상 갖고 다니실까 하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 등산객들은 이런 물품들을 항상 준비한다더라고요. 서로를 위해 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요. 이런 배려심과 준비성에 정말 감동받았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옆에 있던 아주머니께서 오이를 건네주셨어요. 처음엔 의아했죠. 하지만 한 입 베어 물자마자 이해가 갔어요. 시원하고 달달한 오이가 피로를 싹 가시게 하더라고요. 한국의 등산 문화에는 이런 작은 나눔들이 숨어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죠. 하산하는 동안 저를 도와주신 분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어요. 서툰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몸짓을 섞어가면서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인들의 정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낯선 이방인인 저를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죠. 산에서 경험한 인간의 그리고 그 속에 녹아있는 한국 문화의 특징들. 이 모든 게 제 글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것 같았어요. 여행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게 아닐까요? 낯선 곳에서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고 그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는 것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두 번째 일정은 어제 등산하며 만난 어르신들의 추천을 받은 백숙 전문점에 가는 거예요. 등산 후엔 역시 백숙이지 라는 말에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등산을 끝내고 바로 식사를 하고 싶었지만 어제는 너무 힘들었어요. 새삼 나이가 많아도 저보다 더 활기찬 한국 어르신들이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식당에 들어서는데 우연히 중국인 관광객 리웨이와 마주쳤어요. 그는 제게 다가와 중국어로 말을 걸더라고요. 백숙은 2인분부터 주문이 가능해서 합석하자는 이야기였어요. 다행히 저는 중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아서 대화가 가능했죠. 하지만 그의 첫마디가 좀 놀라웠어요. 그냥 배가 고파서 들어오긴 했는데 맛은 별로 없어 보여요. 중국 음식이 훨씬 낫죠.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직 음식도 안 먹어보고 그렇게 말하다니요. 하지만 저는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음식은 먹어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한국 문화와 음식을 경험하러 왔어요. 테이블에 백숙이 나왔을 때 리웨이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뭐예요? 그냥 삶은 닭 아닌가요? 저도 처음엔 좀 당황했어요. 하지만 옆 테이블의 한국인 등산객들이 백숙의 영양가와 맛에 대해 설명해 주셨죠. 그분들의 권유로 용기를 내어 한 입 먹어봤는데 와 정말 놀라웠어요. 닭고기는 부드럽고 국물엔 육즙이 가득한 깊고 진한 맛이 났어요. 인삼과 대추, 마늘의 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전체적인 맛의 조화를 이뤘죠. 한 입 먹을 때마다 몸에 힘이 나는 것 같았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라고 말하자 한국인들이 흐뭇하게 웃으셨죠. 하지만 리웨이는 계속해서 불평했어요. 중국 음식이 훨씬 맛있어요. 한국 음식은 너무 심플해요. 그의 태도가 불편했지만 저는 참고 설명하려 노력했어요. 음식은 각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는 거예요.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다 결국 우리 사이의 대화가 언쟁으로 번졌어요. 리웨이는 계속해서 한국 문화를 폄하하고 저는 제가 경험한 한국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려 했죠. 그때 주변에 한국인들이 중재에 나섰어요. 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모든 나라의 문화와 음식은 그 나름의 가치가 있어. 서로 존중하는 게 중요하지. 다른 나라를 폄하하는 것보다 서로의 장점을 존중하고 칭찬해주는 게 진정 멋있는 거라네. 그 말씀에 식당 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심지어 리웨이도 조금은 부끄러워하는 듯 했죠. 이 사건을 겪으면서 문화적 편견의 위험성과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여행의 진정한 의미는 다른 문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요? 리웨이의 태도는 아쉬웠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결심했죠. 이 경험을 꼭 제 책에 담아야겠다고요. 문화 간 이해와 존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갈등 속에서도 성숙하게 대응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다시 한번 감동받았어요. 한국 음식의 깊은 맛, 문화적 충돌,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이해와 존중. 이 모든 것이 제 여행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죠.
하지만 백숙식당에서의 갈등 이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와 편견이 이렇게 큰 벽이 될 수 있다니. 그런데 이런 경험이야말로 제가 찾던 여행의 묘미예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한국과 중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로요. 그래서 서울의 다양한 문화 공간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경복궁의 웅장함에 압도되고 북촌 한옥마을에서 전통의 숨결을 느꼈죠.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한국의 오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었고요. 이런 곳들을 돌아다니며 한국 문화의 깊이와 다양성에 점점 매료되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전통 차 문화예요. 우연히 들른 전통 찻집에서 향긋한 차를 마시며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경험을 했죠. 그런데 거기서 뜻밖의 만남이 있었어요. 네, 리웨이였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차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번엔 달랐어요. 서로의 문화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대화했거든요. 리웨이도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더라고요. 사실 한국 차도 맛있네요. 중국 차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이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우리는 함께 남산 서울타워로 향했어요. 올라가는 길에 리웨이가 말하더라고요. 서울은 정말 독특해요.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고궁들, 이런 모습은 중국에서 보기 힘들어요. 저도 동의했죠. 서울의 이런 모습이 바로 제가 사랑하는 점이라고요. 타워 위에서 서울 전경을 바라보며 관악산에서의 경험을 리웨이에게 들려줬어요. 한국인들의 따뜻함, 서로 돕는 문화. 리웨이는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도 중국에서 경험한 아름다운 점들을 이야기해줬어요. 만리장성의 장엄함, 쓰촨 요리의 독특한 맛, 중국 사람들의 근면성.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어요. 모든 문화에는 그들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요.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리웨이와 저는 이렇게 새로운 우정을 쌓아갔어요. 새로운 인연을 통해 저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문화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하고 그 속에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할 수 있는 또 해야 하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리웨이와의 뜻밖의 우정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함께 한국의 산을 탐험하기로 했어요.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더 많은 것을 공유하고 싶어졌거든요. 첫 목적지로 북한산을 선택했죠. 북한산에 오르면서 리웨이에게 미국의 국립공원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옐로스톤 같은 곳은 정말 광활해서 며칠을 걸어도 다 못 볼 정도야. 리웨이도 흥미롭게 들으며 중국의 유명 산들을 소개해줬죠. 황산의 절경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워요. 청계산, 도봉산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산행은 단순한 등반이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우리가 한국이라는 제3의 장소에서 새로운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이죠. 때로는 의견이 달랐지만 그 차이를 통해 오히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어요. 그런데 도봉산을 등산하던 날 정상 근처에서 제가 발을 헛디뎌 결국 넘어지고 말았어요. 이번에는 발목이 꽤 심하게 삐었더라고요. 관악산에서는 대충 응급치료로도 괜찮았지만 이번에는 걷지도 못하게 너무 아팠어요. 리웨이도 정말 걱정했고요. 근처 응급실로 향하는 동안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경험하게 됐어요. 접수부터 진료, 치료까지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더라고요. 리웨이도 놀란 눈치였어요. 와, 정말 빠르네요. 중국에선 이렇게 빨리 진료받기 힘들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의 의료기술 발전 과정과 문화적 특성에 대해 배웠어요. 우리나라는 IT 기술을 의료에 접목시켜 효율성을 높였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환자를 가족처럼 대하는 정의 문화는 잃지 않으려 해요. 리웨이도 이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극복한 것 같았어요.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나라예요. 현대화됐지만 전통도 잃지 않았고 효율성 속에서도 따뜻함을 간직하고 있어요. 리웨이와 저는 그날 이후 더욱 친해졌고 한국 여행 대미를 장식할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죠. 한국에 오면 한라산만큼은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제주도에 도착해서 찾아간 한라산의 웅장한 모습은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산이더라고요. 등반을 시작할 때만 해도 날씨가 좋았는데 중턱에 이르자 갑자기 날씨가 급변했어요. 짙은 안개와 거센 바람, 그리고 갑작스러운 비까지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 위기가 오히려 우리의 우정을 더 깊게 만들었어요. 리웨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죠. 소피야, 우리 함께 힘을 모으면 반드시 정상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 순간 문화의 차이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저 서로를 의지하는 두 사람일 뿐이었죠. 힘든 등반 중에 다양한 국적의 등산객들과 마주쳤어요. 서로 도와가며 등반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글로벌 커뮤니티를 경험했죠. 언어는 달라도 서로를 격려하고 도우며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구름 위로 펼쳐진 제주의 전경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여정을 되돌아봤죠.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다시 돌아가기 싫을 정도로 행복한 여행이었죠. 하산 후 저희는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며 한국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 토론했죠. 소피아, 한국은 정말 다채로워요. 이렇게 작은 나라에 이토록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는 게 놀라워요. 저도 공감했어요. 이 여행을 통해 깨달은 게 정말 많아요. 단순히 문화를 비교하는 것을 넘어 인간 본연의 가치와 공통점을 발견했거든요. 이곳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과 더 나아가 세계를 변화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제게 새로운 시각, 깊은 우정, 그리고 작가로서의 새로운 방향을 선물해줬어요. 제 책을 읽고 다른 이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네요. 리웨이도 한국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극복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각을 갖게 됐어요. 귀국 후 제가 할 일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요. 새 책 집필, 그리고 한국에서의 경험을 세상과 나누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열어줄 거예요. 한국, 당신은 제게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에서 새 나라의 조화가 빛이 났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